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한 수업의 남교욱입니다. 여러분, 해와 별 같은 천체 현상을 활용한 시각 측정은 특히나 날씨에 민감합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끊임없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액체, 모래, 양초, 기계장치 등 사물을 활용한 시계를 고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활용했으며 물시계는 고대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물시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2000년경 바빌로니아 점토판 서령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1380년경 고대 이집트 카르낙 신전에서 사용한 항아리형 물시계 크랩시드라 유물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시대 알렉산드리아 기술자 크테시비우스는 최초로 플로트 밸브를 활용한 자동 물시계를 개발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 황제가 물시계를 만들어 밤과 낮의 체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물시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물시계를 누호, 강누라 칭하였습니다. 한대에는 부표를 활용한 유입식 물시계가 보편화되었고 송대에는 1092년 소송이 수격식 자동 천문시계인 수은의상대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시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718년 신라 성덕왕 17년 황룡사에 물시계인 누각을 설치하고 누각전에 누각박사 6인이 관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든 최초의 물시계가 671년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718년 훨씬 이전부터 물시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고려 초기 태사국에서 물시계인 강누를 담당하다가 관서 명칭을 사천감, 서운관으로 바꾸며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궁궐 물시계를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금누방이라고 불렀는데요. 평양, 개성 등 지방 관청에서도 물시계를 운영했습니다. 세종대 들어서는 서운관에 금누관을 40명이나 두어서 돌아가며 물시계를 철저히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물시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계기는 바로 자경루 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32년 6월 24일 세종은 장영실과 김빈에게 시각을 알리는 나무 인형을 만들어 물시계를 지키는 관리의 노고를 덜어주라고 명합니다. 2년 동안의 제작 기간을 마치고 1434년 7월 드디어 자경루가 완성되어 공식적인 국가 표준시계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자경루를 운영한 뒤부터는 시각을 알리는 사람이 시간을 잘못 알려서 중벌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 시각 나무로 만든 12지신 인형이 나타나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니 마치 귀신같이 정확하고 신기해서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자경루는 한국 고유의 기술로 제작되었나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경루에 도입된 기술들을 살펴보면 15세기 이전 동서양의 물시계 기술을 종합해서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파수호, 중파수호, 소파수호 형태의 3단 파수법과 오버플로어를 활용한 수압 조절 장치는 삼국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물시계 운영체계를 계승하였습니다. 12시와 경점, 겸용, 방목을 이용한 신호 발생 기법은 중국 소송의 수은의상대의 자동 물시계에서 창안한 조선만의 독특한 기술로 보입니다. 또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동력을 큰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동통기술과 자동 15 인형 장치는 이슬람의 자동 제어 장치를 진일보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경루는 15세기 당시 최첨단 기술인 중국의 물시계 장치와 이슬람의 자동기계 장치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축적된 물시계의 운영체계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즉 매우 정밀한 자동시계 장치로 15세기 시계기술의 혁신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현재는 1536년에 제작된 자경루의 수수호와 파수호 등 물시계 장치만이 남아있고 국보 제229호로 지정되어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복원된 자경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된다고도 합니다. 또한 2021년 서울 인사동에서는 자경루 방목의 동판과 구슬 방출 장치 일부인 유물이 출토되어서
자경루 복원 연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자경루의 구조는 크게 물시계와 자동 15장치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물시계의 기능은 물을 일정하게 흐르게 해서 자동으로 시각을 알리는 15장치에 신호와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물시계는 파수호, 수수호, 부표, 주전, 그리고 방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내보내는 파수호는 대, 중, 소, 파수호 등 4개의 크고 작은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물 수급통 역할을 하는 대파수호의 물은 수압에 따라 물의 속도가 점차 느려집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중파수호와 소파수호를 두었고 또 폐수호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파수호에서 흘러나온 물은 중파수호를 거치면서 수압차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소파수호에는 일종의 오버플로우 기능인 무넘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의 높이와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파수호에서 일정하게 흘러나온 물은 2개의 수수호 중 하나로 흘러들어갑니다. 수수호 안에 눈금이 새겨진 잣대의 부전은 부표에 부착되어 일정한 속도로 떠오르면서 방목에 설치된 12시 및 경점 동판을 작동시킵니다. 방목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12시 동판과 25 경점 동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동판에는 12개와 25개의 작은 구리공이 설치되어 있죠. 부전이 떠오르면서 차례로 12시와 25 경점 동판이 설치된 작은 구리 구슬을 떨어뜨리는데요. 이 구슬은 광판을 지나면서 15장치의 동통으로 굴러들어갑니다. 자동 15장치는 동력 발생 장치, 12시 15장치, 그리고 야간 시각을 알리는 경점 15장치로 구성됩니다. 동력 발생 장치인 동통은 방목에서 떨어진 작은 구리 구슬이 큰 쇠구슬을 방출시켜서 15인형을 작동시키는데요. 15인형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큰 동력으로 전환시킵니다. 동통 좌측에는 12시 15를 알리는 데 필요한 12개의 쇠구슬을, 우측에는 5경북과 20점 징을 타종하는 데 필요한 쇠구슬이 설치됩니다. 동통에서 방출된 쇠구슬은 12시 15장치에 들어가 매시 위층에 설치된 사시신 나무 인형이 종을 치고 아래층에는 12시 보시신을 10회창에 나타나게끔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경점 15장치도 매 경점마다 위층에 설치된 사경신 인형이 북을, 사점신 인형은 징을 치게 작동합니다. 자경루 운행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경루법입니다. 절기에 따라 밤 시간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반영해 경점용 잣대를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시계인 자경루에 부정시법인 경점법을 적용한 야간 전용 15체계를 경루법이라고 합니다. 조선전기 12시 백각법 체계에서는 경점법은 절기에 따라 밤 길이의 변화를 반영해서 해진 후 2.5각인 혼의시각부터 해 뜨기 전 2.5각인 신까지를 5등분으로 해서 5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매경은 5점으로 세분해서 하룻밤을 25등분합니다. 겨울에는 밤이 길고 여름에는 밤이 짧은 만큼 계절마다 5경 5점도 그 길이가 변합니다. 동짓날 1경의 길이가 2시간 4분인 반면에 하짓날 1경의 길이는 1시간 2분으로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변하는 밤의 길이를 반영해서 15를 위해 사용한 잣대가 바로 야전입니다. 야전은 계절에 따라서 밤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서 일정한 기간 교체해서 사용합니다. 야전 사용법에 대해서는 자경루의 야전 사용 지침서로 알려진 누주 통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경루는 한양에 해 뜨고 지는 시각을 계산한 칠정산 4편의 1출입 쥐야 진각을 기준으로 11개의 야전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전은 동지 첫날부터 32일까지와 하지 후 151일부터 181일까지 연중 2회 32일을 사용합니다. 제6전은 동지 후 84일부터 95일까지와 하지 후 88일부터 99일까지 11일간, 그리고 제11전은 동지 후 150일부터 182일까지 하지 후 첫날부터 33일까지 33일간 사용합니다. 즉 동지부터 하지까지 1전부터 11전까지를 다시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반대로 11전부터 1전까지를 번갈아 사용하였습니다. 한양 지역의 해가 뜨고 지는 시각에 맞춰 울리는
경복궁 자경루의 종소리와 북소리는 6조 거리를 거쳐서 종루에 있는 보신각종에 전달되어 타종되었습니다. 즉 도성의 시각정보 순서는 경복궁 자경루 광화문, 병조 장문, 월차소 횡랑, 수진방 동구 병문, 의금부, 종루로 전해집니다. 한양의 백성들은 자경루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 천문 역삼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한양의 지방시를 반영한 정밀한 경루법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시인 한양지방시를 적용한 경루법과 도성 15체계의 운영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